인터넷 전문은행을 따내기 위한 첫 걸음들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어떤 후보군들이 나왔는지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12월 바라보면서 또 달려갈 일만 남아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핀테크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 들어보시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새롭고 그런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인터넷 전문 금융회사들은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증권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키움증권 전국에 지점이 없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지점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절감된 비용을 가지고 수수료를 0.015%까지 낮춰서 결국 증권업계의 어떤 파란을 일으켰었죠. 그리고 어떤 그런 경쟁이 촉진되다 보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0.015% 수수료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잊혀지긴 했지만 사는 다이렉트 예금 한 4.5% 금리를 주면서 어떤 좀 파란을 일으켰었는데 그것도 산업은행이 지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안 써도 되고 임대료도 안 내도 되고 이제 그걸 아껴가지고 좀 비용 절감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식의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근데 이번에 만들어지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징은 예전에는 이제 지점이나 사람을 줄여가지고 비용 절감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번에는 그 비용 절감 플러스 핀테크 기술로 인해서 발전했던 좀 새롭게 고객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졌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예의상 제가 첫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워낙 이제 수준이 높아져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이 이슈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차원이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이게 어떻게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파격적인 생각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뭔가 더 포괄적이고 형이 상학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서 어쨌거나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다 보면 더 이런 그림이 더 잡혀지실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후보군들이 예비인가 신청을 했는지 어제 저녁 6시부로 마감이 됐는데요. 3파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대 격전장은 모바일이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잖아요. 그래서 모바일의 최강자 카카오가 포함된 카카오 컨소시엄이 제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카카오하고 어떤 은행이 손을 잡느냐를 가지고도 이제 물밑 작업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처음에는 신한은행하고 한다고 좀 하다가 뭔가 좀 틀어져서 결국은 국민은행이랑 이렇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들은 주주 구성인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그 은행 말고 좀 가장 탄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 해보면 생각보다 우체국이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택배도 하시고 편지도 보내시고 거기에 하시는 어떤 우체 배달부원들을 비롯한 엄청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우정사업본부가 그 컨소시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을 한번 수행해 본 적이 있는 중국의 텐센트가 참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려한 진영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합류했던 그 기업들을 몇 가지 보면은 넷마블이나 서울보증 같은 경우에는 보증부 대출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거의 유일한 보증보험이기 때문에 그 합류가 눈길을 좀 끌었고요. 예스24나 이베이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근데 여기 회사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카카오가 이번에 좀 자신감이 좀 있나 봐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를 별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공개하지 않는다. 어차피 될 건데 우리가 홍보할 필요 있냐라는 생각은 아니겠지만 다른 두 곳에 비해서는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밝힌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장 반응만 보더라도 다음 카카오가 아직 결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계속해서 주가도 상승을 한 거 보면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워낙 또 모바일 인터넷 강자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 소개를 해드리고 그럼 관전 포인트 잡을 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카카오 이제 한국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번에는 인터파크 그랜드 컨소시엄 설명을 해주세요. 인터파크 그랜드 컨소시엄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터파크 이제 굉장히 큰 인터넷 전자 상거래 업체죠. 거기에는 또 숨겨진 강자 SK텔레콤이 끼어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적극 참여했을 정도로 은행업에 관심이 많은 업체입니다. 거기에 또 GS홈쇼핑
그리고 CU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BGF 리테일 등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 그 핀테크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옐로우 금융그룹도 있고 NHN 엔터 뭐 등 15개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많아요. 보면은 컨소시엄 구성을 보면은 금융뿐만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에는 없는 다양한 상거래 정보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해본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얘기하긴 하지만 뭐 해봐야 신용거래 정보 뭐 이런 거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하기보다는 기존의 신용평가 모델들을 많이 이용을 해왔어요. 뭐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았었는지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했다면은 이 사람들은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기존에 수행하지 않던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금리 대출 해야 된다 굉장히 말은 많은데 은행들이 못하고 있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가지고서 중금리 대출을 하기가 굉장히 물리적으로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신용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그 어떤 밥 먹고 뭐 데이트하고 여행 가고 뭐 이런 그 생활 정보들까지 활용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을 평가할 수 있다면 어떤 중금리 부분에서 좀 새로운 그 틈새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인터파크 컨소시엄에는 대출 이자율을 10%를 낮추겠다. 그리고 그걸로 인한 이자 경감 비용이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좀 특이한 사업 모델 중에 하나가 아이머니라는 겁니다. 이제 가상화폐죠. 네. 외국의 비트코인이 뭐 굉장히 뭐 한때 그랬었죠.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는 금융업 인가 중에 전자화폐 발행업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한 군데도 그걸 써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인터파크 컨소시엄에서 아이뱅크를 만들면 아이머니를 만들어서 가상화폐를 한번 해보겠다. 네. 그럼 이제 가상화폐가 뭘까? 야심차네요. 한번 생각을 해볼 만도 하고요. 예. 여기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아까 그 가맹점들이 많잖아요. 전자상거래 가맹점들이 많은데 그 모바일 직불결제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맹점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겠다. 지금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그 신용카드 가맹점 같은 경우가 요새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제 가맹점에서 긁잖아요. 예. 그럼 이게 벤사를 거쳐서 그렇죠. 신용카드 회사로 가서 은행에서 또 출금이 되고 예. 그 은행 회사가 이 사람이 돈을 넣고 하는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 네. 그걸 안 하고 그런 상거래 그 공간에 그냥 은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엄청나게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예요? 문제 그래도 없죠.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직불거래 시스템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워낙 신용카드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걸 쓰지 않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뭐 은행 따로 뭐 가맹점 따로 뭐 이렇게 돼 있던 게 예. 지금은 인터넷 그 뱅크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 가맹점도 인터넷 뱅크의 일원으로 들어와 있고 그러면 그 직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내부 거래가 예.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신용카드 회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에 의존하던 신용카드 회사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역시 또 인터파크 그랜드 컨소시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금 더 생각을 더 이어가다 보면 참 여러 분야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남았습니다. KT 컨소시엄인데 뭐 인터파크 얘기를 해주시면서도 빅데이터 얘기를 했는데 KT도 사실 빅데이터 면에서는 아주 많은 양의 정보를 또 갖고 있잖아요. 예, 인터파크 컨소시엄에 CU가 있다면 그 KT 컨소시엄에는 GS25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얽히게 되는데 네. 뭐 KT 컨소시엄에는 GS 리테일, 우리은행 그리고 A% 같은 핀테크 업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키워드는 오픈 금융 플랫폼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허황되게 들리시겠지만 좀 쉽게 생각하시면은 은행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이 그냥 그 결제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부동산 중개 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걸 통해 갖고 이제 네이버 뭐 부동산 어딘지 이게 찍어 보잖아요. 예. 근데 중개를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네. 그럼 중개가 되면은 돈을 따로 내야 되죠. 네. 그리고 뭐 대출 받으려면 은행을 따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 은행이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한 번에 그냥 다 되는 거네요. 거기서 뭐 중개업을 하는데 뭐 내가 중개 낼 돈이 없다. 그럼 마이너스 대출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를 해갖고 내가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그 여러 가지 너무나 자연스러운 환경들이 예. 그냥 오픈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다 모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쇼핑을 할 때도 뭐 신용카드 결제하면 뭐 카드 뜨고 간편 결제 누르고 막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은행 계좌가 그냥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전자상거래 업체에. 그게 이제 오픈 플랫폼의 개념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의 금융 환경, 그러니까 어떤 뭐 금융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돈 쓰는 거잖아요. 돈 쓰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뭐 이번에 나왔던 사업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주주사 중에 하나였던 A%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펀딩을 주로 하는 P2P 대출 회사인데
그게 P2P 대출을 하려면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회수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 어디 있죠? 은행에 있어요. 네. 은행은 원래 뭐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예. 돈을 맡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은행 플랫폼을 이용해 갖고 P2P 대출의 원샷 플랫폼을 제공하겠다. 이런 게 또 KT 컨소시엄의 겁니다. 아까 또 말씀하셨던 빅데이터. 네. KT 고객 3천만. 예. GS 리테일 고객 2천만, 네. BC카드 가맹점이 265만 개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집된 수많은 정보들을 활용하면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정말 그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권순우 기자의 전반적인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면 처음에는 컨소시엄에 왜 이렇게 각 분야에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을까 예.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들어보면 할만하네. 각계 예. 분야에서 다 모여가지고 먹거리를 찾아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예비인가 신청은 완료가 됐고 이르면 12월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좀 관전 포인트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예, 짧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해보면은 예. 다음 카카오가 지금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듯 보입니다만 제가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카카오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이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요.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어떤 해외 도박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내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도감청 논란부터 해가지고 포탈의 형평성 논란까지 다양한 구설이에 휘말리면서 현재 정부하고 좀 사이가 조금 껄끄러운 거 아니냐라는 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은행업 민간은 대부분 정무적인 판단들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카카오가 모바일의 최강자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그거를 받아갈 것이다라고 자신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T하고 KT는 이게 통신업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전문 은행은 어떤 금융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 두 거대 통신사들은 통신이잖아요. 그 돈을 보내는 것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 통신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에 대한 관리 분수령으로 그 인터넷 전문은행을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겠네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더 치열한 경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모델은 아니에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도 은행 총자산의 3% 정도밖에 안 되고 일본 같은 경우도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좀 진짜 이번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차이는 그동안에 없었던 핀테크 기술들과 어떤 산업 자본들과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꽤 큰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런 거에 실패한다면 금융하고 IT가 잘 못 섞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별로 안 친해요, 사람들이. 맞아요. 성격 자체가 너무 달라갖고 안 예. 친한데 그런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하나만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제2금융권 금융회사 한두 개 더 생기는 정도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뭐 아니면 도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만약에 된다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할 겁니다가 아니라 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2로 인터넷 전문 은행을 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각 산업, 자기가 속해 있는 각 산업에서 어떤 먹거리 그리고 어떤 주도권을 잡느냐의 문제도 달려있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전반적으로 경제금융부의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또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푹 쉬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